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합의서에 도장 찍는 사람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친 사람이겠지 생각하시죠? 근데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할 때 과연 누가 법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할 수 있는지 이 중요한 자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보험사가 이만큼 드릴게요 하고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때 합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과연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자격 없는 사람이 서명하잖아요. 그럼 그 합의 자체가 그냥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장 흔한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의식도 멀쩡하고 자기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말이죠. 이럴 땐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온전한 판단 능력이 있는 성인이다. 그러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피해자 본인, 바로 그 사람만이 합의할 권리를 갖는 거죠. 이게 모든 상황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다른 경우를 볼까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이때 합의의 주체는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 다시 말해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성인의 경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공식 서류가 없으면요, 절대 대신 합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더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친권은 부모님이 공동으로 행사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모님 두 분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면 이때는 합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배우자나 부모, 자식 같은 가족이면 대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합의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바로 법원을 통해서 성년 후견인이라는 걸로 공식 지정을 받아야 해요. 이 절차는요, 먼저 가정법원을 신청을 하고, 그럼 법원에서 피해자의 정신 감정도 하고, 후견인이 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조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판사님이 자, 당신이 후견인입니다 하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의사결정을 못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법적 장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성년 후견인 지정 절차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보통 짧아도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를 진행할 때 이 시간까지 다 계산에 넣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합의금이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러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합의를 끝낼 수가 없어요. 최종 합의를 하기 전에 법원에 이 조건으로 합의해도 될까요? 하고 별도로 허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법원이 마지막까지 이 합의가 정말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안전장치인 셈이죠. 자, 이번에는 가장 비극적인 경우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럴 땐 합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권리는 고인의 재산의 일부로 취급돼서요,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순위에 따라 유가족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상속 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뒀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들이에요.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되고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3순위인 형제 자매에게 순서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처리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보험사들은요, 나중에 나는 동의한 적 없다 같은 분쟁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기 전에 법적인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랑 인감증명서를 다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갈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죠. 바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인데요. 이 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두 전문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바로 법적 대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변호사는 위임을 받으면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험사랑 협상도 하고 합의서에 도장도 찍고 모든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손해사정사는요, 역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계산하고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것까지예요. 합의를 대신 협상하거나 최종 사인을 할 법적 권한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더라도 최종 결정은 언제나 합의권자인 여러분 본인의 몫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걸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진짜 합의권자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주체, 그리고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죠.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법원의 결정이 꼭 필요한 복잡한 경우, 그리고 모든 상속인이 다 동의해야 하는 경우까지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딱 맞는 올바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그 규칙에 대해 아시게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지킬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누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